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람복지원장 장헌명입니다. 약속대로 2022년도 12월 직원 교육 그리고 회의를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겨울철 독감 코로나 변이종 대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양근무시 제공기록지 작성할 때 조치사항, 주요 조치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급여 제공 지침 및 예방 교육에 관한 것,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기타 안건 및 협조사항 전달, 다섯 번째 복지사, 요양사 선생님, 원장 간 역할 및 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설날 수급자 및 직원 선물 지급 및 직원 건강관리 자금 지급 안내로 해서 오늘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독감 및 코로나 변이종 확산 대처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입원실의 2분의 1 정도 입원하시는 분들의 거의 반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하고 있는 걸로 판명되고 있고, 주로 노인청 그리고 어린이청, 유아기청들이 주로 그 환자로서 전파 감염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약자 중심으로 전파되는 실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것들이 최상의 감염 대책은 다름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근무시의 제공기록지 작성 그리고 조치 요령입니다. 제공기록지 그리고 주간상태 기록에 관해서는 제가 누누이 메신저를 통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복지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기가 아프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나마도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자, 병원 동행 그리고 병원 동행 등으로 태거를 전송할 수 없을 때, 또는 태거 전송이 안 될 때, 전산 이상으로 해가지고 안 될 때 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이사항란에다가 병원 동행, 또는 시장 방문 동행이다, 외출 동행이다, 또는 깜빡 잊고서, 또는 휴대폰을 미소지해서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적에는 이런 말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된 기록지에 수급자 서명을 받고, 이때 서명 받을 적에 어르신들께서 글씨체를 다 못 쓸 경우에는 김아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자만 적어도 되고, 아자만 중간자 아자만 적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부터 끝까지 어르신 손을 잡고 대필로 이렇게 세 글자를 다 안 써도 인정을 해준다 하니까, 그리고 꼭 도장을 찍어라, 그거는 규정도 없습니다. 도장보다도 지금은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어르신 사인 서명할 적에 수급자 어르신이 김복남이다 라고 하면은 김복남 세 글자 다 안 적어도 되고, 김자만 적어도 되고, 남자만 적어도 되고, 가운데 복자만 적어도 됩니다. 구태여 세 글자까지 시간과 어르신 짜증 이런 거를 극복하고 다 적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기록지에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방금 방법을 설명했고, 그 다음 외출 동행 시에는 외출하고 어르신은 뭐 차로 태워 보냈든지 또 태그가 안 되니까 그날 들어와서 이렇게 수급자 서명을 받을 수는 없을 경우가 있을 적에는 그 다음날 근무, 뭐 다음날 근무 때 어르신한테 제공 기록 사인을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공 기록지 날인 서명된 기록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발 전체 카톡에 올리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로 담당 소속 복지사 선생님한테로 전송 또는 발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복지사는 문자 전송을 프린트해서 뭐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음 모니터링 때 프린트한 그 기록지를 수급자 모니터 때 들고 나가서 수급자 바인드에다 넣고 그날 요양 선생님께서 보관했던 맨 처음에 작성한 그 원본, 사진 찍은 그 원본은 회수를 수거를 해가지고 사무실 바인더에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를 설명하면 요양보호사가 제공 기록지를 작성했다. 사진 촬영해서 문자를 소속 복지사한테 보냈다. 소속 복지사는 문자 발송 기록 이미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다음 달 모니터 때 들고 나가서 수급자한테 준다. 그러면 수급자한테 보이고 바인더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는 요양 선생님이 지난번 작성한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을 수거를 해 오면은 일종의 맛교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로 원본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 달 뒤에 가서 하면은 이미 청구도 이미 다 됐고 청구는 가라 청구가 되지요. 실제 그게 아니고 연필로서 임시로 복지사가 그림이라도 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다 대충 적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네, 안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공 기록지가 근무한 거다. 즉 근무한다는 뜻은 근무 이꼴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증빙 자료가 뭐냐? 바로 제공 기록지다. 그래서 가급적 제공 기록지를 쓰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없을 수는 없다. 태그를 깜빡 잊고 안 한 걸 어떻게 하나? 지나갔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공 기록지를 많이 쓴다고 나쁘다. 그거는 아니다. 다만 그 제공 기록지가 제때 수거가 돼가지고 청구 전에 편철이 돼서 그걸 보고 청구 작업을 해야 된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와야 된다. 자, 제공 기록지는 규정상에 이번 주 오늘이가 12월 27일이면은 이번 주 26일부터 31일까지 했던 제공 기록지 작성된 기록지는 다음 주가 언제죠? 1월 1일 이후부터 7일 안에 1월 2, 3, 4, 5, 6, 7 달력 보면은 그 주 안에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출한 기록지를 카피를 한 장 해서 원장에 4번 원본과 똑같다는 4번 대조필 도장을 찍고 수급자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보여드린다. 그때 모니터 때 한번 복지사가 일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시차가 거의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적었던 제공 기록지는 다음 주에 보내줘야 된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더 일을 잘하려 이러면은 오늘 제공 기록지는 오늘 사진을 찍어서 오늘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했던 거는 오늘 바로 적어서 오늘 바로 그걸 해라. 다만 병원 동행으로 무슨 외출 동행으로 어르신을 집에 모시고 못할 때는 그 다음날 근무날에 어르신 사인을 서명을 받아서 그날 그 다음날에 사진 찍어서 바로 해당 복지사한테 전체 카톡 76명에 있는 카톡에 절대 올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소속복지사한테 문자 발송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기점으로 해서 11월 달에 어르신 6번, 7번, 그러니까 6일 정도의 기록지를 쓴 사람이 6장 정도가 나온 사람이 즉 6번 정도 기록지를 쓰시는 직원분이 지금 12월 현재 한 분도 제공 기록지를 안 쓴 사례는 매우 이렇게 근무 상태, 업무 요령이 아주 정직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래 되면은 태거 전송으로 했으면은 종이가 들어가지 않고 일일이 그 한 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복지사가 서로 재정립 입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시간과 돈 전부 절약이 다 됩니다. 서로가 편하고 좋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분명하게 11월 달에는 6건, 7건씩 썼던 분들이 12월에 와서는 지금까지 오늘 27일까지 한 건도 안 쓴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큰 격려를 드리고 그 해당 복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자, 어차피 사무실에는 저희 사무실이 울진에 있던 매화에 있던 부구에 있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은 60명, 70명이 요양을 하다 보면은 원거리에서 일일이 그 다음 주에 그 제공 기록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있는 제공 기록지를 그 다음 주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려야 되니까 기름, 차, 시간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 전송한다. 자, 규정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 가는 것도 공문서로서 인정한다. 이것도 하나의 제공기록지도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기로 쓰는 제공기록지는 규정에는 이렇습니다. 수기로 연필로 쓰는 제공기록지는 그 다음 주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쓰는 선생님들 근무한 제공기록지 또 4개 나옵니다. 한 달 동안 태그를 언제 찍고 쭉 했던 기록이 나온 것은 전산 제공 기록지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했던 전산 제공 기록지를 우리가 전부 A라는 수급자한테서 들어가서 다 전산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어르신한테 보여드리고 수급자 바인드에 넣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했던, 요양사가 한 달 동안 했던 것을 전산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서 그것 또한 한 달치의 제공 기록지입니다. 자, 전산으로 출력된 제공 기록지는 한 달 뒤에 한꺼번에 한 달 뒤에 갖다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 모니터 갈직에 그걸 들고 일괄 들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사 선생님께서 좀 지혜롭게, 자, 이거 한 달 동안 당신이 이 어른에 대해서
제공 기록을 한 사항을 우리가 전산에서 뽑아와 가지고 수급자한테 드리고 바인드에 넣는다. 그리고 한 달 그거 받은 것을 서로 주고받고 서명을 합니다. 이런 마디마디의 업무의 경로들을 행적들을 선생님한테 설명하면서 했었으면 선생님들도 아주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그 점은 우리 복지사께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복지사는 다음 달부터 이런 연극적인 상황들을 마디마디 파트별로 이거는 무슨 식지를 어떻게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모션들을 파트별로 다음 달 1월달 모니터 때는 이거를 역할 연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지침 교육입니다. 매달 급여 제공 지침 13가지 정도의 급여 제공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에 한 권에 1,500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수급자 댁에 이렇게 보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3가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규정상에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이 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에 한 달에 한 번 꼭 있습니다. 이거 13가지 다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있을 수 없다. 중점적으로 두세 가지씩 항상 매월 원래 교육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들어간다. 13가지 중에서 이번 달에는 주로 탈수, 관절 구축 예방, 배변 처리 돕기. 겨울철에는 암만 해도 수분이 없고 해서 몸도 그거 해서 배변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마 우리 복지사께서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책자를 수시로 좀 시간 남을 적에는 이 책자를 반드시 조금씩 공부하면 좋겠고 혼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수급자 어른과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그리고 건의사항 수렴입니다. 자, 방문 목욕 요양시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서 급한 일로 목욕 요양 일정을 갖다가 당일날 중지를 한다든가 딴 데 가버린다든가 옆집 또는 보호자가 와가지고 모시고 가신다든가 모시고 뭐 병원에 간다든가 목욕시키러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목욕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목욕은 그야말로 거대한 조직,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한 분만 압박해버리면은 하루 전체 일정이 삐걱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루 지금은 원래 2월달부터 했던 목욕이 그 팀은 그리고 특히 요양사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미 9월, 10월경에는 풀로 찼습니다. 자, 풀이라 되면 하루에 8명. 자, 8명은 1시간당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들어가면 어르신 A라는 어르신이 있으면은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태그를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 거리를 플러스하고 8분이 1시간씩 8시간 하면은 10시간 11시간까지 해야 되는 절박함 그리고 업무 부하량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7시부터 목욕이 들어가면은 이미 우리 차량 본부장 그리고 목욕 팀원들은 6시에 투입이 됩니다. 6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6시 20분까지는 그 지점에 다 다가가야 되고
또 특성상 기계다 운동하다 보니 기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 안에 공기가 따뜻해야 되므로 에어컨 작동이라든가 정밀 치밀한 시간대 예비 동작을 예비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 출근해 있다. 이런 점들을 볼 적에 여러분께서는 물론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모시고 온 어르신을 우리 가람복지원 소속의 다른 부서 팀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반드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급한 일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목욕이 10시부터 뭐 11시까지의 김갑도이라는 사람이 목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목욕차는 이미 10시, 9시 반에 그분들이 그 목욕이 끝난과 동시에 그 지역을 향해서 출발하고 옵니다. 이럴 적에 이 어르신께서는 또는 깜빡했다든가 또는 보호자가 맞다든가 또는 이웃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시장으로 다른 볼일을 보러 갑자기 떠나는 경우는 깜빡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차는 사람, 물, 차량, 팀장 2분 그리고 본부장 같이 갔다가 전부 빠꾸 다른 곳으로 또 헤매야 됩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그 시간이 이미 아마 1시간 뒤에 목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은 허탕을 치야 된다. 그래 되면 결국은 한 분 때문에 모든 일정이 하루 일정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양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우 목욕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목욕 일정이 날아온 경우 통보가 온 경우에는 꼭 출근하기 전 그리고 종료 태그 찍고 난 후 어르신 내일 몇 시에 목욕 옵니다. 이렇게 꼭 좀 대물어 주시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와 소통 강화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보호자, 요양사가 들어가서 보호자와 수개월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이 요양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어르신의 행태를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어르신 요양사에 의하면은 어르신이 요즘 좀 이렇게 설사 배설이가 좋지 않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요즘 요양보호사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려 해도 미안하다. 왜 한 번도 전화 없다가 갑자기 전화하게 되면은 또 요양보호사도 또 이렇게 놀리겠고 이래서 나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라 그래요. 자,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은 인사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면은 보호자하고 제가 요양사 누구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요양을 제가 이 어르신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라기도 좋고 소개하기도 좋고 또는 다짐도 좋고 물론 센터는 센터대로 그 보호자하고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느 요양사가 들어갑니다라고 했지만 요양사 또한 그 보호자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 자, 이럴 적에 조금 빗나간 얘기 되지만 보호자가 먼저 요양사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가 그 보호자한테 먼저 전화해야 될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가람복지원은 원장이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어떤 요양사가 누구가 들어갑니다. 몇 시에 들어갑니다. 라고 일반적인 통화 외에 다른 부가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역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가람복지원이 요양사를 정했기 때문에 역시 요양사 또한 그 수급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누가 먼저 이걸 가르는 것이 뭐 요양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가람복지원이 필요해서 수급자한테 요양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또한 제가 맡은 가람복지원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요양사 누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 수급자 선생님도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또는 뭐 이런 부분을 바랍니다. 뭐 너무 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대접 받는 자 받으라 이러면 먼저 대접해 주라. 뭐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옳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호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센터에서 일일이 보호자가 몇 번이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담당 복지사 선생님한테 내 보호자가 전화번호 이름과 보호자가 누군지 또는 그 어르신한테 물으서라도 한다. 다만 보호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지정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주 보호자, 수급자와 긴밀한 소통 관계 형성으로 한 주가 지났다든가 또는 월로 어르신 신상 이런 이동 등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해서 당월 1회 실시하는 복지사 모니터 성공률 100% 달성하기. 이 말은 뭔 얘기냐 이러면은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급자 어른과의 밀착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대화를 주도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는 뭐 어디 갈 일이 없지요. 누가 다음 주에는 어느 가족이 옵니까? 이런 걸 항상 물어보고 좀 동향을 어르신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래 되면은 어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토요일날쯤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주중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들어가니까 어르신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어르신을 보호자가 모시고 뭐 병원에 갔다든가 없어요. 뭐 시간도 들어가는 시간에 그때 한번 들고 가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우리 장기 요양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장기 요양하는 가람복지원 종사자들은 요양에 대해서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압니다. 보호자는 과학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요양사가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모시고 그냥 행 가버립니다. 그러면 요양사는 들어가면 허탈하지요. 자 그래서 이 허탈하지가 모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내,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 번 부탁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저래 해주십시오. 모욕팀이 갑자기 모욕 날짜가 정해진 때는 갑자기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요양 들어갈 때 나갈 때 모욕 일정을 항상 어르신과 문답식으로 각인을 시켜주는 것. 이런 거 볼 적에는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가 요양에 관한 일들을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으로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어쩌면은 우리 요양 선생님들도 참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들지만 좀 미리미리 이렇게 보호자한테도 온 일이 있걸라 꼭 4시간에는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다만 저한테 연락만 해주면 제가 요양을 빼든지 그래 할게요. 이렇게 평상시에 보호자하고 안면을 두고 이런 전화, 그쪽에서도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소통 체제를 항상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또 어떤 경우냐 이러면은 한 월 초쯤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 만약 12월 10일쯤에 갔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서 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자. 병원에 입원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그달
그 12월 10일쯤에 보호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가 혼자 겨울 내기가 힘드니까 따뜻한 남쪽 대구 아파트에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갔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냥 와서 쑥 어르신 모시고 가버렸어. 양사 가보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모니터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모니터가 14, 15, 16 이래가지고 20 뭐 6, 7일 되면 다 맞춰지는데 이때만 모니터를 못 들어가 버리면은 공단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요양비에서 한 어른당 40만원, 30에서 40, 50만원 정도의 총 급여에서 까버립니다. 까고 내드린다. 그 얘기를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르신과 소통 체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양은 어르신의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까지도 파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11월 달, 12월 달에 합해서 10명의 수급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동하는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뭐 요양사하고의 관계가 소홀해서 섭섭해서 다른 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요양은 항상 우리가 언제 8월 기점으로 사업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에 평균 1명 아니면 2명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자, 그걸 바꿔 얘기하면 실제는 2, 3명 정도 들어옵니다. 나가는 분이 한 달에 한두 명 나갑니다. 그래서 1명이 플러스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긴 시간이 지나가도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10명 뿌를까 15명 뿌를까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자, 우리 센터의 위치 규모를 볼 적에는 이제는 마케팅을 사무실에서 원장이 나간다든가 팀장이 나간다든가 복지사가 나가는 일은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갖다가 원만하게 민원 해결 없이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케팅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조금 울진에서는 좀 크다는 가람복지원 같은 다른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부터는 식구 그리고 수급자 어른도 불었다. 요양사 선생님도 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연관 마케팅을 계속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2월 달에 수급자 신청한 실적은 1명 다행히도 그분이 등급을 받기 다행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차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하지만 12월 달에 수급 대상자 1명을 유치한 것은 4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평균 4, 5명, 3, 4명 정도인데 실적이 너무 낮았어요. 자, 이 반증은 요양사 선생님들의 어떤 연관 마케팅이 없고 또 수급자를 통한 그 요양사와 복지사의 은근한 기대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즉 소통을 이런 부분의 소통은 가급적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마케팅 팀장을 위시해가지고 새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 제4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양인적 자문관에는 복지사, 요양사, 원장,
무조건 소통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고 일하는 그런 공간은 어떤 다른 매점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서야 예산 서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서류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규정된 서류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어르신, 보호자, 다른 요양사, 다른 목욕팀, 원장, 복지사 이렇게 크로스로서 무한히 소통해야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적어도 민원 발생의 소지를 대폭 낮출 수는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면은 쉬운 예로 사람의 일인지라 그렇게 힘들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우리 복지사 선생님한테 서류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서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라고 그 자격증 딴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력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해보면은 사람 간의 일 때문에 복지사가 힘이 든다. 그래서 사람 간의 일을 잡으려면 소통을 하려면은 수시로 어떤 일을 혼자 말고 혼자만 해결하지 말고 혼자만 싹이지 마라. 바로바로 그때 톡에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 얘기하면은 맞을진 몰라도 소통에 대한 속담이 지금 금방 생각 안 나네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침묵한 자는 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덜 아프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또는 다른 약을 갖다가 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장기 요양입니다. 자, 그 다음 어르신 위급할 때 평상시 전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폰이라든가 또는 집전화 또는 비상벨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맨날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우리가 요양을 자칫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가서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난 뒤에 태그 찍고 인사하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인사하고 난 뒤에 뭐 청소해야 되겠다, 밥 줘야 되겠다, 세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위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고 나면은 이불 개듯이 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되고, 요양사라 이러면은 전문 직업이다. 그렇다 이러면 내가 오늘 이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은 월요일 날은 무조건 두 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 두 주 아니고 이틀 토요일 일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누가 왔다 갔는지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뭐 또는 손녀가 왔다 갔는지 그 독감이 그 사람이 걸렸는지까지도 뭐 바로바로 뭐 문답식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넌지시 대화 중에 그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유능한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오늘은 비상연락 체계가 잘 됐는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 시간 시킨다고 오늘 요양이 빵꾸 날 일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인 요양사들은 적어도 그 주요한 업무 몇 가지에 대해서는 꼭 체킹을 해가지고 오늘 월요일날은 뭐 화요일날은 뭔 일을 할 거다라는 것, 즉 아무도 요양 체계도 없는 비상벨 전화하는 방법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수요일날쯤에는 그러면 이걸 응용하는 방법으로 가족하고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때는 잘해야 되겠죠. 첫 번째 그 가족을 알아야 되겠고, 오늘 원만한 관계가 평상시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요양 선생님은
엄마하고 같이 뭐 그림 공부한 걸 사진 찍어가지고 수급자한테 보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또한 그 보호자하고 충분한 교감이 갈 수 있는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유대관계 없는 데서 사진을 보낸다.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음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예비 동작을 막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다. 이래서 가급적 그 보호자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경향.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애초부터 마음에 단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격상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요양이라는 직업을 택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퇴직금, 연금에 관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걸 설명을 다는 안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DC라 이래가지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높든 낮든 그 시대 때 적정 정기예금을 국민은행사가 위탁사가 돼서 거기서 좋은 정기예금을 다른 은행에 법으로 국민은행에 투자는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주간 우리 업무를 대행해주는 주간 국민은행이 다른 기관 우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자금을 선생님들의 각자 개인의 퇴직금을 적립을 불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바뀐 것은 굴려주되 직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 굴려주는 그 국민은행에다가 나는 국민은행이 주관사가 돼가지고 다른 은행을 택해가지고 정기예금 예를 들면 정기예금 해주는 거 나는 싫고 나는 꼭 그래 안 하고 나는 펀드라든가 또 위험이 부수적으로 따르지만 고수익 상품으로 내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금을 굴리겠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원래부터 12월 2일부터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또 감히 조언보다 한참 위에 권유를 드린다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제도가 물론 자기 성향대로 이렇게 전산에서 통신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고위험이지만 위험도는 높지만 또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가 불안정하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온전치 않는 상태하에서 12월 2일자로 이 법이 개정됐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기예금으로 고수해왔던 제도를 무슨 높은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볼 적에 뭔가 펀드 쪽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투자를 퇴직 근로자한테 이것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쪽을 좀 이렇게 퇴직자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당국, 금융당국의 정책이라고 본다 이러면은 우리가 혹시 훨씬 이자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꼭 정부대로 펀드도 너 자유롭게 해봐라 하는 제도는 좋지만 다양성은 좋지만 우리는 그 기중한 퇴직금 운용을 1년에 46만 원 정도씩 줍니다. 수수료로. 자, 이거를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하되 높은 이율을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이어달라고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1년에 연간 수수료 대행 수수료 46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기왕이면 그 국민은행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퇴직금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히 이번 연말에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자, 건강검진, 노인인권 교육,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법정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이 그 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라든가 하고 전부 다 한 분의 나고자 없이 저는 이렇게 이수하고 건강검진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4월달, 3월, 5월, 6월, 7월 이때 우리가 조금씩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분위기입니다. 사회도 분위기요, 나라도 분위기인데 분위기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갖추셔야 되는데 사무실도 이것만 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늦었습니다. 야, 물 좀 주소. 야, 드신 물 좀. 이거 가져가. 드신 물 좀. 아이고, 죄송. 자,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영업팀장인 장윤성 팀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그 선생님들을 같이 이렇게 대면 이렇게 진행을 해줘가지고 고맙다는 뜻을 드립니다. 연말이라서 수급자 대상한테 공단에서 연말 동안 연말이 결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 동안 뭐 내역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을 우편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뭐 관심을 좀 바쁘지만 관심을 더해가지고 그 분들의 성량을 얻고 수급자의 성량을 얻어가지고 건강관리공단서 오는 정도의 우편물은 요양사가 알아서 이렇게 센터로 뭐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에 왔다 이러면은 저희 센터도 뭐 공단에서 어떤 일이 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은 점검 기간이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특히 수급자 혼자 계시는 데는 요양사 선생님이 건강관리공단 관련 우편물 외에 어떤 개인적인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관여를 하고 개피도 하고 어르신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는 보호자한테 드릴 부분이 있다면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차원에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사 선생님, 원장 간 역할 및 소통 강화인데 역시 이제나 저제나 전부 소통입니다. 자, 출장을 왜 갑니까? 관광을 왜 갑니까? 왜 만납니까? 소통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닭을 먹여봤습니다. 닭은 힘센 닭 있고 장닭, 암닭 이런 닭들이 있어도 절대 바깥에 내놔도 혼자 나는 이 단체하고 괴롭다고 혼자 댕기는 닭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바깥 얘기하면 동물, 미물, 동물도 저런 식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데 사람은 지혜로워서 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봤습니다. 그거는 혼자 있고 싶어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 혼자만 있어 이래가지고 독방에 가두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다만 인간은 지혜롭다 보니까 또 한 분은 나 괴로우니까 너한테 말 걸지 말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우리가 연속곡에서 많이 봐왔듯이 사람들은 뭔가 상황이 아닐 적에는 완전히 혼자 있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어차피 직장이든 뭐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가족은 공동체 가족생활 하듯이 우리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서의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이 타이틀 5번 사회복지사, 요양사 선생님, 원장 간 역할 및 소통 강화. 문제는 소통 강화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연만 해도 문은 안 지겠죠. 그것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작게 해도 많이 한 것처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폰, 카톡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짧은 문장을 이용해야 되겠죠. 또는 우리 세대들이가 빨리는 작동 못하더라도 천천히 작성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곁들여주면 좋다 하는 얘기.
또 이렇게 특히 일자리가 없는 요양 선생님이 또는 급한 선생님들은 저한테 전화를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뭐 하루 정도 지나도 또 바로 전화해도 돼요. 이렇게 서로 소통이 빨라지면 우리 선생님은 일자리가 너무 급하구나 해서 더 급하게 제가 창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저도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날 수급자 직원 선물 그리고 직원 건강관리 자금 안내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가 인건비를 장주양 기관의 인건비는 86.6% 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87.5%입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를 우리가 선생님들 전체한테 인건비가 1%가 더 나갔습니다. 1% 같으면은 우리가 연간 10억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한 달에 한 8천에서 9천 정도의 요양비가 떨어지면은 그 중에 86.6%는 이상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라는 게 바로 인건비 지급 비율인데 그 지급 비율이 86.6%다. 그런데 우리 센터는 지금 잠정 집계로 11월 달까지 지급한 것이 87.5%다. 그래서 1% 정도의 우리가 더 지급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더 지급한 금액은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서 우리가 기준치보다 더 내드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상세한 자료는 또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에 원래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산불은 북면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면 수급자가 있는 가람복지원은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의 급여 비용이 우리가 잃었습니다. 바깥 얘기하면은 1,500만 원어치의 시장을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요양 선생님이 받아 가셔야 될 돈이 1,500 가까이 되는데 그 기회를 불로 산불 대형 화재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잃었고 돈도 잃었고 시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조금 충격이 가가지고 재작년에 건강관리 자금을 쭉쭉 지급했던 것을 원래는 한 차례 정도 지급을 뼈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석 그리고 이번 설 돌아오는 설에는 가급적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건강관리 자금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그리고 또 어르신 또 우리 수급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선물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계산 중이고 결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꼭히 취향 또 이 어른한테는 맞지만 요양 선생님한테는 맞지 않는 선물들도 있고 그렇다고 가지각색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또 이 선물을 하면은 분명히 나쁜 점이 나타나고 저 선물을 하면 또 다른 나쁜 점이 나타나는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애로가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선물, 얼마 되지 않는 건강관리 자금이라 하더라도 고맙게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경험 또 이런 거는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게요. 그리고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항상 건강 또 건강이죠. 네, 겨울철 화재, 사고, 안전사고 예방 등 또 보다 한 2022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만나 뵙기를 또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